뭐래도 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났을까? 삶이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지? 이렇게 자신의 무의식과 대화하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. 집안일이 산더미인데 배우자가 도와주질 않아요. 그럼 누구나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? 언제까지 저러나 보자 하면서 억한 심정을 품게 되죠. 사업을 하는데 장사가 안 돼요. 그럼 이놈의 경기는 언제 좋아지나 경제 탓을 하게 되고요. 연말 모임에 참여했는데 내 모습이 너무 후줄근해요. 살찐 몸도 볼품없고 피부는 왜 이렇게 칙칙한지,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도 짜증나고 괜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지인도 불쾌합니다.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부정적 감정에 푹 빠져버리는 게 보통 사람의 패턴인데요. 부정적인 감정에 취해 벗어나지 못하면 한번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여파가 오래오래 지속돼요. 결국 남편이랑 싸워서 3일 동안 말을 안 한다거나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며 빚이 쌓이기도 하고요. 잘 나가던 모임을 그만두거나 게으른 나를 비난하며 자기 혐오에 빠져버립니다. 그렇다면 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요? 사실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는 나쁜 일이 아예 오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에서 얼마나 빨리 치고 올라오느냐에 달려있어요. 자연에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운 좋은 사람이라도 인생은 업앤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데 매번 뭘 해도 운 좋은 사람들은 그 겨울의 골짜기가 깊어질 때까지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고 작은 비바람이 불 때, 추위가 찾아왔을 때 빨리빨리 캐치해서 봄으로, 여름으로 올라와 버려요.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하는 일마다 잘 된다, 저 사람은 매번 운이 좋다,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? 바로 이 사람들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하나의 메시지로 보기 때문이에요. 인생의 모든 일은 다 내 탓이다, 남 탓하지 말고 자기 개발이나 하자, 이런 말이 아니에요. 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운 좋은 이들은 외부의 현실이, 사건, 사고가 내게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, 내가 주목해야만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요. 예를 들어 자격증 준비를 했는데 떨어졌어요. 요요에게는 이 사건이 별일 아닌 하나의 일상일 뿐이에요. 자격증 시험은 원래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 일이지 떨어졌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아요. 이 경우에 요요에게 떨어진 자격증 시험은 나중에 생각하면 잘 떠오르지도 않는 일이고 크게 사건, 사고가 일어났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. 그런데 뚜뚜에게는 이 사건이 너무나도 별일이에요. 내가 그동안 어떻게 준비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, 또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? 동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? 등등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. 이 경우에 떨어진 자격증 시험은 크게 사건, 사고가 터진 일이고 뚜뚜의 머릿속을 장악해버릴 거예요. 정리하자면 같은 그림을 봐도 누구는 새를 기억하고 누구는 꽃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외부 현실은 객관적이지 않아요. 내 현실은 전적으로 내 생각, 내 머리가 초점을 맞춘 결과이기에 내게 벌어진 외부 현실은 어떤 의미에서건 내 마음속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는 일이라는 거죠. 이 부분을 알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 벌어지는 사건, 사고를 상황 탓, 외부의 탓만 하면서 넘기지 않게 돼요.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?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?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외부의 사건, 사고를 내 필터를 통해 바라보고 있음을 마음 깊숙이 인지하고 있으면 자연스레 의문이 듭니다. 왜 이렇게 그 사건이 나를 괴롭힐까? 그러고 보니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. 이게 내 마음에 걸리는 이유가 있을까?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이 과정을 저는 무의식과 대화하기라고 부르는데요. 왜 무의식과 대화하기이냐면 이미 내 마음은 그 사건, 사고가 걸렸기 때문에,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머리가 주목하게 된 거잖아요. 그런데 표면적으로는, 의식적으로는 내가 왜 여기에 그토록 신경이 쓰이는지 알지를 못합니다. 다시 말하면 그 원인이 의식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무의식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. 내가 무의식에 저장해둔 과거의 경험이라던가 신념, 관념 같은 것들 때문에 이 일이 그토록 나를 괴롭히는 건데,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거죠. 그래서 무의식과 대화한다는 건 이 무의식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
의식의 영역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무의식에게 자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. 너 거기에 뭔가 품고 있잖아.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지 좀 알려줄래? 하고 자꾸 도움을 청하는 거죠. 보통 사람들은 무의식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애써 무의식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. 의식적으로 잘 보이는 것, 선명하게 드러난 것만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건 없다고 치부하기 때문이에요.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해도 존재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,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말을 걸면 무의식은 점점 문을 엽니다.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꽁꽁 숨기고 있던 것들을 점점 의식의 영역으로 내보내주는 거예요. 그렇게 무의식에게 말을 걸고 내가 모르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면 왜 계속 비슷한 사람들이 내 인생에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지,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있던 일은 무엇인지, 몸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캐치하게 됩니다. 무의식을 안 만큼 진짜 내 진심을 알게 되고 진심을 바탕으로 행동을 바꾸고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. 이해가 되실까요? 이렇게 무의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의 사건들,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허투루 넘기지 않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. 내게 온 관계, 좋은 일과 나쁜 일, 외부의 상황, 이런 것들이 무의식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라는 것,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행동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하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겨도 금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. 오늘은 외부 현실이 내 마음의 산물인 이유와 이런 관점의 변화를 통해 내 인생을 럭키비키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어요. 뭘 해도 운이 좋은 사람들이 부럽다면 신년에는 더 자주 내 무의식에게 말을 걸어보세요. 조금 이상해 보여도, 분명한 답이 처음엔 들리지 않아도 계속 두드리다 보면 나중에는 애써 말 걸지 않아도 무의식이 먼저 말을 걸어오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됩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다음에 또 마음에 대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